안녕하세요. 폴스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볼로냐 대 인테르. 볼로냐는 지난 시즌 코파 이탈리아 우승을 통해 슈퍼코파 이탈리아나 참가 자격을 얻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슈퍼코파 결승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빈첸초 이탈리아노 감독 체제하에서 올 시즌 세리에어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며 리그와 유럽 대회 모두에서 꾸준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공격에서는 리카르도 오르솔리니가 중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최근 인테르전에서도 매서운 한방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별장 자원이 적지 않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레모 프로일러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주전 수문장 루카시 스코롭스키 역시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수비진에서는 마르틴 비티크와 니콜로 카살레가 부상 중이며 폰 루쿠미는 아직 핑글 통증으로 완전한 회복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토르비에르네겜은 유벤투스전 퇴장으로 리그 출전 정지를 받았으나 이번 대회에는 출전할 수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산티아고 카스트로가 원톱으로 선발 기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뒤에서 오르솔리니와 오스카르 캄비아기가 지원할 전망입니다. 올 시즌 볼로냐의 강점은 조직력과 빠른 전환 공격에 있으나 최근 공식전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하지 못하며 수비 불안이 드러난 만큼 인테르의 강한 압박과 측면 돌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인테르는 지난 시즌 리그 준우승에 이어 이번 시즌에는 다시 선두 경쟁을 펼치며 세리어 정상 복귀를 노리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키보 감독 부임 이후 안정된 점유율과 본격적인 빌드업을 바탕으로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최근 컵 대회와 리그를 통틀어 득점력이 두드러집니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최근 3경기에서 사고를 터뜨리며 절정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 부상 이슈가 개선되며 공격 옵션의 다양성이 살아났습니다. 미드필더 타칸 차라노올로가 내전근 부상을 털고 복귀했고 마테오 다르미안도 장비 결장 끝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핵심 수비수 프란체스코 아체르비가 허벅지 부상으로 여전히 제외되어 있으며 덴젤 둠프리스는 발목 수술로 시즌 초반까지 복귀가 어렵습니다. 전방에서는 마르티네스의 파트너를 놓고 마커스 튀랑, 프란체스코 피오 에스포시토, 앙제 요한보니가 경쟁 중입니다. 인테르는 팀 내 12명의 다른 선수들이 시즌 득점을 기록할 만큼 다양한 득점 루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측면 공격수 디마르코와 중앙의 바렐라가 공간 창출과 이선 침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볼 점유율을 높이며 상대의 수비를 깊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대결은 볼로냐의 단단한 팀 조직력과 인테르의 폭발적인 공격력이 맞붙는 구도입니다. 볼로냐는 지난 코파 이탈리아 결승에서 보여준 강한 정신력과 집중력으로 맞설 전망이나 수비의 주요 결장자들과 골키퍼 부재가 치명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테르는 활약 중인 마르티네스 외에도 미드필더진의 공격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올 시즌 세리에어 최다 득점 기록을 보유한 공격진의 효율성이 돋보입니다. 볼로냐가 경기 초반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더라도 인테르의 넓은 전환 전개와 후반 승부에서는 체력 격차와 공격 자원의 질적 차이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 중반 이후 볼로냐의 수비 라인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인테르가 후반으로 갈수록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테르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패. 두 번째 경기, 도르트문트 대 메넨글라트바흐.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는 이번 라운드에서 보루시아 메넨글라트바흐를 상대로 홈 경기를 치릅니다. 도르트문트는 승점 29점으로 리그 3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프라이부르크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연승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초반 리드를 잡았지만 초반 조브 벨링엄이 퇴장당하면서 경기 흐름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그가 징계로 결장합니다. 니코 코바츠 감독은 중원 조합을 새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파스칼 그로스와 펠릭스 은메차가 중심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에서는 니클라스 줄레, 엠메찬, 네코 슈로터베크가 함께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 불안은 개선 과제지만 팀의 공격 전개는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최전방에는 세르우 기라시가 공격의 끝을 맡고 카림 아데예미와 카니 추코에메카가 이선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저한 조직력과 압박 능력을 바탕으로 홈에서는 11경기 중 9경기를 승리로 이끈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강한 홈 퍼포먼스를 기대할 만합니다. 반면 메넨글라트바흐는 직전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3대3으로 패하며 상승세가 끊겼습니다. 유젠 폴란스키 감독은 수비 집중력 부족과 공격 전환 속도를 지적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 시즌 18득점으로 상위 13개 팀 중 최저 득점을 기록 중이며 그중 12골이 후반전에 집중돼 있어 경기 초반에 공격 효율 개선이 요구됩니다. 더욱이 이번 원정에는 로빈 하킴, 클라인 디엔스트, 나탄, 눈고무 등 주요 공격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집니다. 로빈 학은 리그 5골,
클라인디엔스트는 3골을 기록하며 공격의 축을 담당했던 선수들로 전력 공백이 뚜렷합니다. 이로 인해 타리스 타바코비치가 원톱으로 슈터 마치노와 지오반니 레이나가 2선에서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이나는 시즌 초 부상 공백 이후 폼을 회복하며 최근 교체로 꾸준히 출전 중이지만 완전한 몸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수비에서는 조셉 스칼리, 니코 엘베디, 케린 딕스가 삼각 라인을 구축할 전망입니다. 이들은 지난 3경기 중 단 한 차례만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안정감 있는 후방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맞대결은 전형적인 공세 대 수비 고도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르트문트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폭발적인 전방 돌파를 지속적으로 보여왔고 코바치 감독 보임 이후 안정된 전술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벨링엄의 결정은 중원 전개에 공백을 만들겠지만 크로스와 눈매차의 세밀한 패싱 능력이 이를 충분히 메울 수 있습니다. 반면 웨넨글라트바흐는 공격진의 대거 이탈로 인해 타바코비치의 고립이 심화될 위험이 있으며 빠른 역습 외에는 확실한 공격 루트가 부족합니다. 폴란스키 감독은 원정 4연승을 노리지만 지난 경기 수비 붕괴 후 회복세가 불투명합니다. 팀의 체력 소모가 누적된 가운데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르트문트가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으며 웨넨글라트바흐의 후반 반격은 위협적이지만 결정력에서 한계가 뚜렷합니다. 따라서 도르트문트가 전반에 리드를 확보하고 이를 끝까지 지켜낼 가능성이 크며 도르트문트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승. 세 번째 경기 스완지 대 렉섬. 스완지 시티는 감독 디토르 마투스의 지도 아래 서서히 팀 전술의 완성도를 높이며 홈 경기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투스 감독 부임 이후 수비 안정감이 확실히 향상되었고 홈에서는 짜임새 있는 압박과 빠른 전환을 중심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쥐려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직전 스토크시티전에서 1대1로 패했으나 그 경기에서도 후반전에는 공격 전개가 살아나는 등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잔 비포트니크는 팀의 핵심 득점원으로 시즌 8골을 기록하며 여전히 공격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의 득점 감각이 기대되지만 안골라 대표팀에 합류한 마누엘 벤슨이 빠지며 측면 위협이 줄어든 점은 뚜렷한 전력 약화 요인입니다. 우측 풀백 조시 키가 복귀에 수비 안정감을 더하고 미드필더 이선 갤브레이스가 본래 포지션에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멜커 비델이 스토크시티전에서 교체로 나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기에 이번 경기에서 선발로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전체적으로 스완지는 홈에서 경기 밸런스가 잘 맞지만 세밀한 마무리에서 효율이 낮은 점은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렉섬은 최근 4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다소 침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팀은 경기 내내 집중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은 편입니다. 지난 왓퍼드전에서 종료 직전 올리 라스본이 시즌 첫 골을 터뜨리며 극적인 무승부를 만들어냈지만 그 이전 경기들에서 찬스 대비 득점 효율이 낮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주전 골키퍼 데니 워드와 수비수 이삭 하보레, 미드필더 루이스 브런트, 앤디 캐논, 공격수 엘리어디, 제이 로드리게스가 모두 부상으로 빠집니다. 특히 엘리어디는 시즌 5득점으로 넥섬의 주요 공격 루트였습니다. 그의 결정은 공격의 무게감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한 리버라토 카카체가 종아리 근육 문제로 이번 경기에 나오기 어렵다는 소식입니다. 필 파킨슨 감독은 원정 수비 밸런스를 고려해 벤시프와 네이선 브로드헤드를 중심으로 중원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윈드스는 여전히 최전방에서 팀 공격의 중심으로 나서며 측면에 라이언 롱맨이 연계와 크로스로 지원합니다. 이번 웨일스 더비는 스완지의 홈 강세와 넥섬의 안정된 중앙 수비 라인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펼쳐질 전망입니다. 스완지는 홈에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상대를 몰아칠 가능성이 높지만 렉섬은 수비적으로 밀집 대응을 유지하며 상대의 실수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포트니크의 득점 감각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렉섬의 탄탄한 수비 집중력과 후반전 저항 능력을 감안하면 승부는 쉽게 갈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렉섬의 공격진 결정에도 불구하고 팀이 최근 원정에서 패배보다 무승부가 많았다는 점은 그들의 경기 운영 방식이 안정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스완지 역시 확실한 결정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를 보이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두 팀 모두 승리에 필요한 확실한 카드가 부족하고 경기의 흐름이 중원 싸움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1대1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후 언더. 네 번째 경기 발렌시아 대 마요르카.
발렌시아는 이번 라리가 17라운드에서 마요르카를 상대로 홈경기를 치릅니다. 지난 코파 델레이에서 스포르팅 키온을 2대0으로 꺾으며 분위기 반전을 이룬 발렌시아는 리그 순위 17위로 강등권에 근접해 있습니다. 안 좋은 수비 조직력 속에 리그 16경기에서 25실점을 기록하며 불안한 뒷문을 드러냈고, 공격에서는 우고 도로가 분전하고 있으나 팀 전체 득점은 15골에 불과합니다. 휴고 도로와 디에고 로페스가 전방에서 호흡을 맞추며 꾸준히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특히 로페스는 최근 컵 대회에서 활약으로 선발 포함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크타르 디아카비가 햄스트링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세사르 타레가가 징계 복귀로 수비에 합류합니다. 루이스 리오아가 지난 컵 대회에서 복귀하여 중원 안정감에 힘을 보탰습니다. 발렌시아는 홈에서만큼은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어 올 시즌 홈 리그 경기에서 3승 3무 2패를 기록하며 최소한의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마요르카는 직전 리그 경기에서 옐체를 3대1로 제압하며 승점 17점으로 14위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8경기에서 단 1승만 거두며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요르카는 조직적인 압박과 낮은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역습을 노리는 전형적인 안정 중심 전술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마다 공격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오마르 마스카렐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소집으로 결장하며 중원에서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사무 코스타는 엘트잔 출전 정지에서 복귀하며 중원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마누 모를라네스는 허벅지 근육 통증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며 그 자리를 마르크 아과도가 대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전방에는 베다트 무리키가 확정적으로 출전할 예정인데, 그는 이번 시즌 리그 5골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핵심으로 활약 중입니다. 다니 로드리게스와 세르지 다데르가 이선을 구성해 공격 전개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최근 경기력의 기복이 크고 체력적 부담이 다소 쌓인 상태에서 치러집니다. 발렌시아는 중원에서의 압박 전개와 측면 돌파에 의존하며 짜임새 있는 빌드업보다는 직선적 경향이 강하고, 마요르카는 상대 실수를 유도한 빠른 역공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렌시아는 코파 델레이 승리 이후 자신감을 회복했으나 공격 효율성 부족과 수비 불안 요소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마요르카는 수비 안정감 면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만 해외 원정에서의 집중력 저하가 자주 나타납니다. 무리키의 결정력과 타베르의 패스 연결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발렌시아는 로페스와 두로가 얼마나 날카로운 마무리를 보여줄지가 승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최근 부상 복귀자들의 합류로 홈팀이 전술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경기력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결국 경기 양상은 팽팽한 흐름 속에서 양팀이 기회를 나누어 가지며 균형 잡힌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대1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언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